예, 여기는 파주시 조리읍입니다. 이제 봉일천 숨길 주민총회, 온라인 주민총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이 지금 코로나 광풍이죠. 미친 바람이 좀 불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시 조리읍도 비껴가지 못했고요. 청정 파주였었는데 비껴가지는 않았습니다. 또 이런 순간 주민들을 위해서 또 시민들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일은 멈추지 말아야겠습니다. 2020년 마을자치 공동체 지원 공모에 선정된 조리읍 온라인 주민총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원래는 정상적으로는 좀 많은 분들이 모여서 축제처럼 총회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이 방송은 조리읍 마을 공동체를 검색하시면 라이브 생방송으로 누구나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1시간 30분 정도 좀 소요가 되겠는데요. 신나는 마을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와 계신 분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은요, 김용국 원장님, 박사님, 문학 박사님이세요. 이따가 구체적인 얘기 좀 더 드리기로 하고 인사 말씀하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용국입니다. 예, 그리고 또 우측에 박수 치시고 조재건 의원님 박수 아주 컸어요. 예, 그렇게 쳐주세요. 오승환 형 화장실 다녀오셨어요? 예. 그 옆에 또 계신 분 수원시정연구원인데 우리 마을 공동체 우리 주민들과 또 인연이 아주 깊으신 수원시정연구원의 김주석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주석입니다. 예. 이번에는 김창렬 의원님께서 박수를 좀 크게 치셨어요. 예, 이따 김밥 한 줄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계신 분은 우리 조리읍의 어른이세요. 마을 어른이시고 우리 공동체 이 주민총회 우리 이 만들었던 숨길 역사 여기에 대해서 많이 뒤에서 자문을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시고 격려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던 전 주민자치위원장님이신 조장준 고문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장준입니다. 수원에서 오시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마이크 잡으시고. 저희가 그 점심을 좀 일찍 먹고 예. 한 11시 30분쯤 먹고 예. 12시 반쯤 출발을 했으니까 저희가 그 2시 한 40분쯤 도착한 것 같아요. 여기에. 2시간 이상 예, 걸리셨죠? 2시간 좀 더 걸린 것 같습니다. 오실 때는 빨리 오신 거예요. 여기서 갈 때는 더 걸려요. 수원이 가까운 거리 아닌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먼 길 오셨는데도 이렇게 기쁘게 오셔서 저희는 너무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예. 기쁘게 왔습니다. 예, 김수석 박사님 수원 공기하고 여기 오시니까 공기가 어떻게 다르세요?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면서 역시 여기 파주 오니까 공기도 맑고 좋네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별 차이가 없네요라는 얘기를 하면서 왔고요. 다만 어쨌든 여기 파주 조리읍에 이렇게 주민총회라고 해서 여러분들을 몇몇 분들만 얼굴 뵙다가 또 다른 분들 얼굴 뵙게 되니까 정말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즐거운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먼 길 오신 두 분 박사님께서는 우리 주민총회 이제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잠시 짧은 특강이지만 방송으로 짧은 특강을 해주실 겁니다. 또 관심 좀 가지시고 좀 더 기다려 주시고요. 지금 들어오시는 생방송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제 공유 많이 해주시고요. 계속 좀 들어오고 계시네요. 예, 조회수 많이 나와야 돼요. 많이들 들어와서 보시고요. 끝까지 나가게 하지 마시고 댓글로도 이제 질문들 하시면 돼요. 질문하시면 저희가 받아서 질문에 대한 얘기도 같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주민총회를 위해서 특별한 분께서 또 영상 메시지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영상 메시지 좀 수준 있는 영상 메시지를 준비해 주셨어요.
영상 메시지 어느 분이 메시지를 보내주셨나 영상 메시지 축하 메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장 최정환입니다. 먼저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조리협 온라인 주민총회에 참여해 주신 조리협 주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리협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봉일천 주재소, 민영달 불망비, 3.1운동 기념비, 송암논장, 봉일천 주막, 1사단 CP, 대원교회, 봉일천 시장, 말레이시아교 등 봉일천 시장을 중심으로 훌륭한 역사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심히 지나쳤던 장소들이 사실은 과거에 큰 역사가 이루어졌던 문화유산들입니다. 조리협에서는 이러한 각기 다른 사연을 품고 있는 조리협의 역사 문화유산들을 스토리텔링하여 역사에도 숨길을 불어넣어야 썩지 않는다는 의미로 봉일천 근대문화마을 숨길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프로젝트를 위하여 조리협 마을공동체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봉일천 전통시장 상인회로 구성된 조리협 근대문화마을 실행위원회를 출범하였으며 2020년 경기도 마을자치 공동체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향후 봉일천 근대문화 거리축제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주민총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민총회에서는 봉일천 근대문화마을 프로젝트 숨길을 조리협 주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이자 마을계획 전문가와 조리협에 대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마을 공동체 참여는 여러분들의 권리이자 축제입니다. 코로나19로 직접 여러분과 만날 수는 없지만 이번 주민총회에서 다양하고 재밌는 조리협 이야기와 공연을 통해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시고 앞으로도 마을 공동체 사업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조리협, 나아가 47만 파주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더욱더 발전하는 조리협이 되기를 기원하며 오늘 즐거운 온라인 주민총회를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장님이세요. 네, 최종환 파주시장님께서 우리 봉일천 근대문화마을 조리협 온라인 주민총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영상 메시지를 며칠 전이더라? 3일인가 4일 전에 영상팀들이 바빴나 봐요. 이거 보내야 된다고. 바빠서 못 오시니까 영상은 가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영상팀에서 바쁘게 좀 움직이셨더라고요. 예, 시장님, 파주시장 최종환 시장님, 예,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는 지금까지 온 과정이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왔나 2부 이제 카메라 나올 텐데요. 잘 좀 눈여겨보세요. 우리 조리협의 이현기 마을 살리기 팀장님께서 그동안의 경과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리읍 마을살리기 팀장 이영기입니다. 조리읍 온라인 주민총회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18일 조리읍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 공동체 협의회가 발족되었으며 2020년 1월 21일 조리읍 마을 공동체 협의회, 조리읍 주민자치위원회, 봉일천 전통시장 상인회가 연합하여 봉일천 근대마을 실행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2020년 1월 30일 경기도 마을자치 공동체 지원 공모사업을 공모하여 봉일천 근대문화거리 축제 마중물 사업으로 2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020년 5월 27일 손희정 경기도의원, 박대성, 이용욱 파주시의원과 조리읍 관내 유관기관 단체장님을 모시고 조리읍 주민총회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주민총회를 개최하고자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주민총회가 무기한 연기되었으며 2020년 10월 16일
봉일천 근대문화마을 실행위원회 회의를 거쳐 11월 20일 주민총회를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2일 주민총회 안건에 대한 온라인 사전 설문조사를 17일까지 16일간 실시하였으며 현장 사전 설문조사는 16일, 17일 2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조리읍 온라인 주민총회 경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이현기 마을살리기 팀장님에 대한 얘기 잠깐 드리면요. 지난해 여기 우리 조리읍에 부임해서 오셔서 우리가 고모님 다 포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너무 이게 길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숨길 프로젝트 이거 자원 만들어서 교수님들한테 박사님한테 배운 것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실행이 되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있었어요. 포기하고 야, 안 되나 보다 그랬는데 저 팀장님이 오셔서 설득을 했어요. 저희를 설득을 했는데 한 번 설득하신 게 아니라 한 3번을 설득을 했어요. 하셔야 된다. 묻히지 마라. 묻히지 마라. 묻지 마라. 묻히지 말고 가셔라. 3번을 와서 설득을 해서 다 넘어갔습니다. 넘어간 게 예, 잘 됐죠. 결과적으로. 예, 이현기 팀장님, 마을살기 팀장님. 예, 팀장님 고맙습니다. 여기 지금 댓글들도 올라오는 거 잠깐 보는데 조장준 고모님 이현우 씨라고 아세요? 위원님.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조장준 고모님 멋지십니다. 뭐 이렇게 올라오고 유병환님은 김용국 박사님 반갑습니다. 누구세요? 도대체 이분들이 워낙에 유명하신 분들이세요. 이 공동체나 마을 살리기 쪽에 유명하신 분들이라서 아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이거 중요한 글도 하나 올라와 있네요. 멋쟁이 MC 최고입니다. 중요한 글이 하나 올라와 있어요.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축하의 댓글들을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이영기 팀장님 수고 많으셨고, 그랬었구나, 멋지구나,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내 친구들도 들어와 있고, 관산동에서 보고 계시네요. 관산동 가까워요. 예, 거기도 마을 살리가 잘 된 지역이 하나죠. 예. 그러시구나. 유병환님 고맙습니다. 예, 축하 인사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좀 이따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공동체뿐 아니라 우리 조리읍에는 문화예술인들이 많으세요. 그 문화예술인들이 계셔서 우리 신나는 마을 이야기 컨셉에 맞는 공연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김정희 문화재 이수시하신데요. 제자들을 많이 길러내고 계세요. 예, 비나리 공연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이쁘다. 이쁘세요. 김정희 선생님이 올해 나이가요, 연세가 39살이세요. 굉장히 젊으시죠? 예, 아주 미인이세요. 아직 시집도 안 가셔가지고. 아빠 시집 보내야 되는데 제 동생이에요, 사실은. 예, 댓글 또 올려주시는데 현장 리포터 언제 나오나요? 사전에 제가 홍보를 좀 해놨더니 현장 리포터 조금만 기다리세요. 현장 리포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제 조리읍 온라인 주민총회에 대한 개요, 중요한 순서죠. 온라인 주민총회를 왜 해야 되고 또 어떤 의제를 가지고 했나에 대한 개요 설명을 먼저 드리고 요 끝나고 현장 리포터 연결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현장에 지금 나가서 현장 스케치가 준비가 돼 있어요. 요 기다리시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으니까 요 개요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제를 제가 이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제 영상에 지금 나가고 있죠. 봉일천 역사의 숨, 문화의 길, 숨길입니다. 봉일천 숨길 근대문화마을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상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봉일천 1672가 대상이 되겠고요. 봉일천 1672는 봉일천 시장 전통구역 인근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지역경제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돼서 봉일천 전통시장이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통시장으로 인증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2018년 11월에 봉일천 전통시장을 인증을 받아서 국책, 공모, 각종 공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게 좀 늦죠. 예, 이 영향도 아마 지역경제 활성화가 늦춰지는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특이한 공간 환경이 바로 봉일천 1671 때 4호리가 미군 부대가 있었습니다. 캠프하우즈 여기가 대단위로 이제 개발이 되려고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데 저희 공동체 위원들뿐 아니라 몇몇 어르신들께서는 이런 생각을 미리 하세요. 미군 부대가 개발이 돼서 이쪽이 신시가가 이제 생기는데 2배 이상의 주민이 늘 수 있어요. 신시가 생기면 지금의 봉일천 중심이 된 1672 이 구역이 슬럼화가 될 수도 있다. 근데 불보도 뻔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좀 어떤 노력을 좀 준비를 하자. 그래서 시작된 게 바로 이 대상지 봉일천 1672였습니다. 예. 그 대상지 현황 파악을 하면서 바로 옆에 계신 두 분 교수님, 원장님, 박사님들 덕분에 저희가 마을 자원이라는 걸 개발을 찾아냈어요. 그 마을 계획을 만든 계기가 된 자원들이 8꼭지. 최근에 또 한 가지가 추가가 돼가지고요. 말레이시아교 지금 쓰지 않는 다리를 또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8개가 아니라 9개의 자원을 실행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사진에서 지금 화면 나가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중심이 좀 밀집이 돼 있죠. 밀집돼 있는 저 구역이 바로 봉일천 시장 전통구역 중심으로 근대문화유산이 밀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통적인 또 현상 하나가 모두가 다 1910년도 이후부터 1960년도 이내에 다 이루어졌던 일들이다. 그래서 근대문화였다. 좁은 지역에 저렇게 많은 근대문화가 있는 곳은 흔치는 않더라고요. 대상지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면요. 먼저 민영달 불망비는 조리읍사무소 정문 우측, 지금 청사 신축 문제로 좀 철거가 되어 있는데 비석은 지금 그대로 뒀습니다. 지금 건들지 말라고 그대로 둬서 다시 정비를 하기 위해서. 민영달 불망비는 이 비석이 글씨가 잘 보이지도 않아서 이 비석이 뭔지 모르시더라고요. 그 마을의 어르신들께도 이 비석이 뭡니까? 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찾아내서 만들어 보니까 명성 황후의 이종 사촌 되시는 민비의 사촌이 바로 민영달 씨였습니다. 불망비가 세워진 이유는 뭔가 업적이 있기 때문에 세워지셨겠죠. 그래서 이분의 일대를 이제 찾아서 보니까 이쪽 지역에서 외무부 조선 총독 한일합방이 되고 총독부에서 외무대신의 직함을 주겠다고 했는데 관직을 다 버리고 난 니네들 인정을 못해. 니네들은 그러면 안 돼. 한일합방 난 인정 못해. 해서 낙향을 하셨어요. 이쪽 봉일천으로. 낙향을 하셔서 여기서 사시면서 여러 가지 일대기를 남기셨고요. 3.1동 기념비는 조리읍 봉일천으로 들어오는 관문에
기념비가 있고요. 읍단위 지역에서 3,000명이 모여서 이렇게 만세형 운동을 하기가 과거에는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처럼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이렇게 잘 돼 있는, 네트워크가 돼 있는 지금은 5,000명, 10,000명 모이는 것도 쉽지만 과거에 저 시대 때 3,000명이 모인다는 거는 이 시골 지역에서 3,000명이 모인다는 건 쉽지 않았던 운동이었죠. 그 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만세운동, 대규모 만세운동 기념비가 있고요. 또 봉일천 주재소가 있습니다. 공릉장터에서 3,000명의 만세 시를 하실 때 일본 순사들이 총을 쐈어요. 총을 쏴서 일본 순사들의 총탄에 6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6분이 돌아가신 자리가 어디쯤일까? 어디서 총을 쐈을까? 요거를 유추해서 찾다 보니까 기록에 주재소를 둘러싸고라는 기록이 있었어요. 그 주재소를 찾으면 총탄을 쏜 위치를 나오지 않을까? 찾다가 봉일천 주재소를 찾은 게 파출소가 아니라 그 앞에 현대난방 보일러 가게가 있습니다. 봉일천 시내에. 그 보일러 가게가 과거에 주재소였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좁은 공간이지만 시유지로 남아 있습니다. 유일하게 시내 한복판에. 봉일천 주막은 유명한 얘기죠. 청로파 조지훈 시인님께서 아버지, 월북당한 아버지를 1950년 10월 1일, 9월 28일 수복이 되고 나서 인민군들이 다 북한으로 올라갈 때 아버지가 이제 강제 월북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10월 1일에 여의도에서 여기까지 걸어오셔서 하루를 봉일천에서 묵으셨습니다. 하루를 묵으시면서 쓴 시입니다. 시 제목이 우리는 너무 고맙죠. 봉일천 주막에서라는 시였습니다. 재미있는 스토리를 만들어낸 거죠. 봉일천 주막에서의 이 주막, 봉일천 주막 터는 현재 터만 남아 있고요. 터는 봉일천 초등학교 차가 들어가는 우측 후문, 우측의 코너에 있는 집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다음은 공릉시장은 과거 중부지방 일대에서는 3대 시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실망스럽겠지만 점포가 15개밖에 없습니다. 공릉시장 점포에, 봉일천 시장에. 근데 과거에는 이곳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진이 공릉시장이 맞아요. 우시장이 저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고 뒤에 산이 아마 저거 푸르지오 뒷산 쪽에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은 알죠. 저 사진이 저 어떻겠다 하는 게. 중부지방의 세 번째로 큰 시장이었습니다. 시흥장, 안성장, 시흥장, 그다음에 봉일천 공릉장이었습니다. 그 시장 터가 있었다는 그 자원이 있고요. 그 대원교회는 봉일천 구역에 조금 벗어나긴 하지만 바로 옆 마을이에요. 대원리의 100년 역사 교회라 105년, 6년쯤 됐어요. 100년보다 훨씬 넘은 교회인데 이 교회가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게 과거에는 국기회단 경례가 광복 후에 국기회단 경례가 일본의 영향으로 인해서 묵례를 했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숙이는 국기에 인사를 하는 그런 묵례를 했었는데 봉일천 초등학교에서 이 대원교회 다니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봉일천 초등학교에서 조회를 했을 때 거부를 했어요. 거부란 이유가 기독교에는 10계명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게 있죠. 묵례와 인사라는 자체가 이제 우상이다라는 그런 신앙심이 있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퇴학을 당했어요. 퇴학 처분을 당해서 이게 이승만 대통령, 당시 이승만 대통령 때 보고가 돼가지고 얘들 학생들을 구제를 해줘라. 그때 이승만 대통령도 보시기에 일본의 잔재를 왜 그대로 쓰고 있냐, 바꿔라. 그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기회단 경례를 가슴에 손을 올리는 국기회단 경례로 바뀌는 계기가 된 역사를 만든 교회가 바로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그 대원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봉일천 초등학교가 올해 딱 100주년이 됐습니다. 올해 100주년 된 봉일천 초등학교가 시내 한복판에 봉일천 전통시장 활성화 구역에 있는데 이 학교가 6.25 전쟁 시에 북한군이 탱크를 가지고 의정부를 지나서 수유리 바로 전까지 왔을 때도 파주는 통과를 못하고 있었어요. 인민군들이. 못하고 있던 이유가 1사단이 굉장히 강렬하게 저항을 했죠. 무전도 다 끊긴 상황에서 다 후퇴 명령이 떨어진 것도 1사단에서는 몰랐어요. 통신이 다 두절이 돼서. 통신이 두절이 됐는데도 봉일천 초등학교 운동장에 바로 지휘소를 만들어서 여기서 반격 작전을 구상을 했었던 그 역사적인 또 전쟁사에선 굉장히 역사적인 장소가 되겠죠.
그 사단 지휘소가 바로 시내 한복판에 활성화 구역 안에 들어 있었고요. 그리고 사리오리 캠프하우스 지금의 미군 부대 개발을 하려는 미군 부대 사리오리 일대가 한 분의 땅이었습니다. 송암 농장이라는. 지금도 거기 지명이 자연불황명은 송암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나무와 바위. 근데 소나무 바위가 없어요. 그래서 가서 확인하니까 없었어요. 근데 송암이라는 명칭은 계속 쓰시더라고요. 송암 조기축구에 송암 청년회 이런 간판들은 마을 안에 그냥 있더라고요. 근데 어르신들께 송암동 왜 송암이에요? 했더니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옛날부터 썼어 이런데 이 송암이 조병학 선생님의 호입니다. 조병학 선생님께서 이 일대 농장 땅을 구입을 해서 농장을 차리셨어요. 농장을 차리셔서 농장 이름을 자기 호를 따서 송암농장 이렇게 했던 게 지금의 자연불황명이 됐던 거죠. 봉이천 사리 송암동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다가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 게 농장을 하시면서 쌀 농사를 하시는데 경지정리라고 그러죠. 바둑반처럼 이렇게 논바닥을 쪼개는 그 이유가 그렇게 하면 관리가 쉽고 소출이 많이 나오고 관계 수료를 잘 만들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쌀 나달의 소출이 굉장히 나왔던 겁니다. 그래 나오니까 너무 소출이 나오니까 일본에서 일제시대니까 일본에도 쌀 농사를 해야 되니까 일본에서 견학을 굉장히 왔어요. 이쪽에 견학 가서 이제 학교까지 만드시려고 했는데 마침 그때 진주만 일본하고 미국하고 전쟁이 일어났죠. 진주만 폭격으로. 그 이후로 세브란스 병원에 미국 자본으로 운영한 선교사들이 다 강제 철거가 된 겁니다. 미국으로 송환이 됐죠.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에서 자본이 안 들어오고 선교사가 없으니까 학교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병원이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세브란스가 운영이 안 되는 이유가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세브란스 병원을 아사히 병원이라고 이름까지 정해놨었어요. 그리고 학교도 연희직업전문학교를 아사히 직업전문학교 연세대학교의 전신이죠. 세브란스의 전신, 재단의 전신. 그럴 뻔했는데 그 학교의 초대교장 이영학 선생님께서 봉유천에 오셔서 송암 농장의 조병학 선생님을 만나서 우리 학교가 이렇게 고사의 위기에 있습니다. 넘어가면 이제 일본 재단이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흔쾌히 이 땅을 다 팔아서 가져가셔. 학교를 살리시오. 이랬던 일대기가 있는 송암 농장. 이렇게 8개의 근대문화 자원을 찾아낸 것도 있고요. 이제 기존에 있던 걸 이제 정리한 것도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 지원형 파악은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목표를 진행할 건가 해서 조리읍 마을 공동체 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주민과 주민자치위원회 마을 이장님들, 그 전통시장 상인회, 이 공동체 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돼서 1, 2, 3단계, 그 3가지의 단계로 사업 구상을 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현재 1단계, 2단계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 위원님들 앞에 계신 위원님들과 같이 노력하신 이지장님들 상인회 해서 1, 2단계는 마쳤어요. 좀 빨리빨리 됐습니다. 진행이. 그래서 봉일천 숨길도 잠시 후에 이제 현장 카메라 연결하면 리포터가 그 봉일천 숨길의 안내판 설치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1단계에서는 이 마을 소식지를 발행을 했습니다. 마을 소식지 발행을 해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주민들 누구 한 분 한 분이 다 주인공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6,000명이니까 한 호에 10명씩만 실어도 한 20년을 잡지를 책을 발행할 수 있는 봉일천 스토리라는 책을 만들어서 여기에 우리 봉일천 숨길과 우리 봉일천 근대문화 자원을 소개도 계속 올려서 홍보를 하는 홍보지 형식의 마을 소식지를 만들어냈고요. 2단계에서 근대문화 거리 축제는 그러니까 내일이었죠. 11월 21일 내일 축제 날이었습니다. 올 초에 이걸 하자. 돈은 없다. 그럼 만들어서도 해보자. 작게라도 해보자. 8개 이 자원들을 가지고 이 스토리를 가지고 축제를 만들자. 라고 했지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이제 못한 거죠. 원래는 내일이었는데. 그래서 1단계, 2단계는 준비가 다 끝나고 3단계 주막복원과 주제소복원, 군대문화거리 이건 좀 장기적인 플랜이라 이건 좀 장기적으로 봐야 돼서 2단계까지 완료된 만약에 3단계가 끝난다면 봉일천은 말 그대로 이제 근대문화 마을이 완성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1단계에서는 공간 조성 사랑방 요것도 코로나 때문에 준비를 못했어요. 저희가 자비를 들여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 소식지만 1단계에서 발행을 했고요.
2단계에서는 이제 군대문화회 축제를 하기로 의결이 끝나서 내일이 바로 그날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했고요. 타 지역에는 거리 축제들이 있죠. 근데 봉일천 우리 조리읍만의 특별한 차별화된 축제를 만들자. 공연만 하고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차별화된 콘텐츠를 가지고 하자. 좋잖아요. 이 스토리를 가지고 축제를 만들면. 그리고 봉일천 숨길 잠시 후에 현장에서 보실 봉일천 숨길 8개 플러스 1개에서 9개 유미형 역사 장소에 안내판이 설치가 됩니다. 안내판 설치가 돼서 여기를 코스로 만들어서 2km 구간의 골목 도보 투어 코스를 만들어서 문화해설사, 마을 어르신들과 주민들이 해설사를 만들어내서 이분들이 해설을 하면 이제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봉일천 숨길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것 내서 그 안내판과 그 한 가지 안내판과 전체 안내판에 대한 거를 리포팅을 잠시 후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3단계에서는 이제 이게 힘들죠. 봉일천 주막과 주제소를 이제 복원할 계획인데 봉일천 주막에서는 당연히 이제 국밥이 있어야 되겠고 조지훈 시의원은 스토리텔링 해야 되겠고 공릉장터가 굉장히 유명한 국밥이었어요. 공릉장터 국밥이 고모님 소머리 국밥 같죠. 여기 공릉장터였으니까 소고기 가지고 소머리 국밥이 아니었더라고요. 소머리 국밥이 아니라 야채 육수 가지고 그 명태 황태해장국이었어요. 저희는 그냥 막연하게 공릉장터 국밥이니까 우시장이 있었으니까 소머리 국밥이었겠다라고 판단했는데 찾아보니까 아니었습니다. 황태해장국이었었어요. 거기에 소머리 고기가 이제 몇 점 올려가는. 근데 이 레시피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직 살아계세요. 좀 이제 연세가 너무 오래되셔서 가물가물하신데 살아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계실 때 국밥도 제대로 복원해서 봉일천 주막을 복원을 하고 이랬으면 이제 좋겠다 희망사항으로 3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주제소도 복원이 되면 여기서 감옥 체험도 할 수 있고 근대문화 전시관도 만들 수 있고 이런 뭐 전시장으로 연계할 수 있고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전북 군산에는 군산시 전체가 근대문화거리 컨셉으로 관광지를 만들어서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죠. 여기도 읍 단위의 근대문화거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상상을 또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봉일천 주막인데요. 전 사진 다시 보실래요? 여기가 바로 주막터예요. 이 집이 초등학교 우측에 있는 여기를 뭐 방법이 있다면 여기를 주막으로 이제 만들 계획이고요. 그 현대난방이 파출소 앞에 있는 보일러 가게예요. 저기가 평수가 6평, 5평밖에 안 하는데 뒤쪽에는 삼각형으로 잘려 있어요. 사각형이 아니라. 여기도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딱 알바기처럼. 여기도 주제소를 시에서 이 주제소로 다시 복원을 하면 옛날 감옥도 만들어 놓고 2층에는 뭐 카페 놓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도 좀 구상해서 저희가 제안을 좀 해보고요. 이런 형식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계획은 전국 최초 이제 읍 단위의 근대문화 관광거리 작지만 근대문화 관광거리를 조성이 이제 의제로 제안을 하고요. 문화해설사의 일자리도 창출을 해보고 주막과 공릉장터를 복원해서 주민수익도 창출을 해보고 공동체의 수익이 되겠죠. 봉일천 전통시장 육성, 활성 사업이 공통적으로 현대화 사업이지만 우리 봉일천 전통시장 거꾸로 가도 되잖아요. 옛날 근대문화 시장으로 차별화된 시장으로. 그래서 특성화 시장을 육성하는 것도 제안을 해보고요. 독립운동 정신이 굉장히 투철했던 지역이 바로 우리 봉일천, 우리 조리읍으로 우리 주민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일천이라는 브랜드가 과거에 굉장히 횡행했던 독립운동 정신이 굉장히 강한 곳이다 라는 이런 브랜드로 근대문화 역사 마을이 봉일천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의제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이상입니다. 예, 제가 이제 의안과 개요와 사업 설명과 의제를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설문은 이제 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이제 결과는 이따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현장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현장에 주민들과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현장에 나와 있는 이보연 리포터 현장 나오세요.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멍석을 추천하더니 안녕하세요. 조리읍 마을 공동체 협의회 이보연입니다. 저는 조리읍에서 20년을 살고 있는 조리 주민입니다. 지금 봉일천 시장에 나와 있는데요. 전에 비해 분위기가 밝고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이동림 조리읍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읍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리읍장 이동림입니다. 먼저 그 조리읍 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바쁘진 와중에도 조리읍 주민총회 참여해 주신 조리읍 주민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봉일천 시장으로 과거 공릉시장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영조 때 설치가 되어 우시장으로 번성하였고 전국적인 대시로 명성을 떨쳤던 역사 깊은 곳입니다. 네. 읍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봉일천 시장이 역사가 깊은 곳이었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봉일천 시장을 둘러보러 가실까요? 네, 가시죠. 네. 네. 이쪽으로 오세요. 이 회장님. 같이 가세요. 네. 같이 가시죠. 이 임대 문제가 많이 오고. 근데 왜 안 나와 계시지? 저기 이 회장님 건강원. 건강은 빨리 나오시라고. 네. 네. 시민 인터뷰를 또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에 계세요? 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온라인 주민총회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 한번 인터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봉일천 시장 소개와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우리 봉일천 시장은 2017년도 11월 달에 파주시로부터 전통시장으로 인정 등록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136개로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파주시의 시설 현대화 산업에 따라서 우리 시장 재포장 공사와 아케트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도록 이용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2일과 7일 5일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인회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옆에 계신 분은 어떻게 되시죠? 저는 상인회 총무입니다. 예, 그럼 인터뷰 좀 부탁드립니다. 예. 네, 저기 예, 말씀하세요. 본인이 증언을 주셔야지. 네. 지금 주민총회를 하고 있는데 네네네네. 지금 그 숨길이 네네. 활성화되면은 이렇게 시장 활성화에 네네. 예, 많은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많은 도움이 되죠. 우리 시장 안에 근대화 표지판이 설치됨에 따라 네. 주민 여러분들과 조리 변천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애써주신 읍장님을 비롯해서 상인 회장님, 마을 공동체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 총무님 말씀대로 시장이 좀 활성화되고 좀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조리읍장에 아니 참 괜찮아. 아니 잘 됐어. 아니, 여기 요만큼 앞뒤로 나올게 찍어야지. 그럼 읍장님 이쪽으로 이동해 보실까요? 가시죠. 네. 여기 딱 켜놓으니까 네. 바빠요. 예. 예. 전에 전혀 이게 없었어. 예, 예. 전에는 나무로 돼 있어가지고 되게 불난리함도 있고. 예, 예, 불난리함도 있고 어두웠거든요. 예. 네. 읍장님 여기 안내판이 있는데 이 안내판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자, 설명드릴게요. 네. 아니, 네, 이 안내판은 봉일천 근대화 마을 안내 표지판으로 봉일천 시장을 중심으로 9개 장소를 표기하여 역사문화유산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봉일천 주재소는 공릉장터에서 3,000명이 만세 수의를 하던 중 일본 순사의 총탄에 6명이 순국한 장소입니다. 다음은 이제 봉일천 주막인데요. 봉일천 주막은 조지훈 시인이 북한군에 납북된 아버지를 찾아가는 여정 중 봉일천 주막에 머무르면서 봉일천 주막에서라는 시를 쓴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1사단 CP인데요. 1사단 CP는 6.25 전쟁 당시 국군 1사단의 지휘 통제소로 사용하였고 현재는 봉일천 초등학교 1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민영달 불망비인데요. 민영달 불망비는 대한제국 당시 예조 판서를 지냈던 민영달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비석입니다. 공릉시장에 깡패를 소탕한 분이 민영달 씨입니다. 다음이요. 다음에 다음은 이제 말레이시아교입니다. 말레이시아교는 1960년대 말레이시아 차관을 받아서 건설한 다릴에서 이름을 말레이시아교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파주 3.1운동 기념비가 되겠습니다. 파주 3.1운동 기념비는 파주 봉일천 지역에서 일어난 3,000명의 만세운동 당시 겁먹은 일본군이 발포로 100여 명이 사망하였는데 이를 기리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다음은 송암농장입니다. 송암농장은 우리나라 최초로 경지정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소출이 늘어나서 소득 증대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원교회인데요. 대원교회는 파주시 최초의 장로교회로 국기에 대한 경례 방식을 신설하게 된 역사적 장소입니다. 앞으로 봉일천 근대화 마을 사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동림 조리읍장님이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됐어. 이쁘게 찍어주세요. 둘, 셋. 이 중국 애들이 원조라고 그래서 지금 추천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거기 가서 네. 좀 세고. 네. 그럼 저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할 때는요 이렇게 헷갈리고 막 안 맞고 그래요. 그리고 원래 그래야 아마추어인가. 이게 착착 맞으면 자연스럽게 안 되네요.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싶은데. 네. 안녕하세요. 그 이쪽으로 와야 돼. 일로 와, 일로.
안녕하세요. 예, 칠리 이장님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그냥 하세요. 네. 아, 편집하는 거 네, 다시. 봉일천 손길 안내판이 어떤 계기로 세워졌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마을 공동체 김유민 대표와 현주민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세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봉일천 전통시장과 근대 문화의 거리, 숨길을 통해서 더욱더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예,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장님 말씀처럼 저희 봉일천 시장이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네. 그게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 사진 한 장 꼭. 사진도 찍어? 됐어? 네. 아까 그거 어떻게 잘린 거? 아이 그 편집해. 여기 배워서 남주자라는 곳이 있는데요. 어떤 곳인지 궁금한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미싱이 네. 재봉틀이 엄청 많네요. 여기는요. 여기는 안녕하세요. 마을 공동체 배워서 남주자 대표 김숙입니다. 네. 저희는 배워서 봉사하자는 취지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강사님과 10명의 엄마들하고 재봉을 배우는 곳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저희가 패턴을 이렇게 해갖고 이게 처음으로 자르는 거고요. 이거는 완성품이에요. 5개월 동안 배웠는데 너무 잘 만들었죠? 예, 마스크도 만드시는군요. 네. 저희는 엄마들이 다 초보예요. 미싱 배우는데. 그래가 코레라19 극복을 위해서 마스크를 만들어 주민들과 저소득층 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이번에 마을 공동체 온라인 주민총회 설문조사 때 저희가 만든 마스크를 나누어 드렸더니 참 뜻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저희는 배워서 남주자라는 취지는 변치 않고 일을 계속 할 것이고 읍 신청사가 들어서면 정식으로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현수막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조끼도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가 봉사하고 엄마들하고 같이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하시는군요. 저희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조리읍 마을 공동체 배워서 남주자 김숙희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서 사진 한번 다 같이 찍죠. 저거 꺼야 되잖아. 아니 워커를 찍어. 찍고 다시 어디로 와요? 사진 한번 요 간판 중심으로 옆으로 쓰시오. 네. 가운데 쓰시고. 아니 가운데 쓰시고. 네. 잘 찍어주세요. 둘, 셋. 잠깐만 마스크 벗고. 벗어도 될까? 자 이거는 이제 우리 개인 사진. 네. 셋.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석인이랑 더 네. 대표님 저쪽으로 네. 저희 저 길가 쪽에서도 온라인 방송이 지금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네.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가보실래요? 네, 그러죠 뭐. 네, 예. 네. 예, 그럼 같이 가보겠습니다. 이따가 와서 갔다 와서. 예. 오늘 날씨가 많이 춥네요. 네, 생각지도 않게 예.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네. 너무 춥고 그러네요. 앞으로 춥다는데 네. 몸들 건강하셔야 되겠어요. 네, 그리고 예. 네. 우리 동네 네. 시장에 네. 두부집이 굉장히 네. 맛있고 고소하다고 소문났어요. 한번 드셔보셨어요? 예, 저도 몇 번 사서 먹어봤는데 네. 여기서 이쪽 집이 두부가 맛있더라고요. 네. 예.
이쪽으로 오세요. 네. 네, 이쪽으로 쭉 가시면 됩니다. 뭔 얘기로 뭐라고. 아니, 이게 네. 인터뷰가 네. 생각보다 어렵네요. 네, 제가- 주부들이 나이 먹어서 보니까 정말 애우는 것도 쉽지 않고 현실이 정말 그러네요. 네. 어머. 방송이 지금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시간 되시면 맞아. 가보실래요? 네, 그럼요. 지금 저쪽에서 네. 방송이 나오고 있네요. 네, 잘 나오네요. 네, 인터뷰도 잘해주시고, 대표님이 카메라도 잘해주신 덕분에 네,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넘어올 네, 거야. 감사합니다. 네. 한번 우리 배우 저기 아시는 분? 안녕하세요. 우리 얼굴 좀 봐요. 뭐라고 그런 소리까지 이상으로 조리 읍장님과 시민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장에서 이보연이었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예. 유머 1번지를 보고 오는 기분이네요. KBS 드라마보다도 재밌는 조리읍 온라인 주민총회 현장 리포터, 현장 스케치였습니다. 리포터가 전문 리포터 아니고요. 아나운서도 아니고 우리 주민입니다. 주민이 직접 리포팅도 하고 주민들이 인터뷰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취지를 정확히 살린 총회였죠.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김영국 원장 박사님? 하여튼 그 마을 전체가 스튜디오가 된 느낌이고 또 이렇게 이제 다양한 주민들과 이분들이 이제 방송에 익숙치 않아서 정말로 라이브로 살아있는 방송을 봤습니다. 매우 즐겁게 봤고요. 또 이게 이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방식의 그 회의 문화가 되지 않을까. 이것을 또 봉일천에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것도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모님, 조장준 고모님 다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나오신 리포터도 그러고 어떠셨어요? 물론 아는 분들이 있고 또 현장이 사실 상당히 익숙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리 생소하진 않았는데 새로 이렇게 취재하고 리포터 하시는 분이나 또 리포터에 응한 분들이 너무나 아주 순수하게 정말 있는 그대로 보여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완벽할 수는 없고 그 많은 주민들이 이걸 보고 얼마만큼 호응을 하느냐 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도 아마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했으리라고 믿겠습니다. 그래서 봉일천 시장이 나름대로 상당히 좀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매김을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 박사님들 잘 보셨죠? 이게 굉장히 잘 정말 감동적까지는 안 갔어도 정말 잘 봤고요. 이게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최초의 이런 현장과 우리 여기 있는 이 꾸며진 무대를 총괄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초기 사례로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초기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마을 총회를 현장형으로 할 때 저 정도 하면은 우리도 할 수 있겠다라는 큰 부담감 안 가지고 그래서 빨리 확산시킬 수 있는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사님 말씀이 가만 생각해 들으면 기분이 나쁜 것 같기도 하고 분명히 좋은 말 같은데 기분이 살짝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또 이렇게 만들어야죠. 그만큼 순수했다는 거죠. 주민들의 의지하고 의욕만 담으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아까 제가 의제 발표를 하면서 봉일천 주막에서라는 조지은 시인님의 그 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봉일천 주막에서라는 시가
문학적으로 모르는 문외한의 우리들은 이게 얼마나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건지를 몰라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좀 계시니까 조지훈 시님의 봉일천 주막에서의 문학적인 가치, 뭐 자원에 대한 가치, 이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또 문학 박사님이세요. 그래서 김용구 원장 박사님께서 짧은 또 특강 해주시겠습니다. 예, 사실 제가 이제 뭐 처음 부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좀 진행되는 과정을 정리하면서 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우리 전체의 이제 추진 개요를 얘기할 때는 사실 우리는 2016년부터 얘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뭐 주민 전체를 대표하는 모임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 모임이 오늘에까지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전체 연역에는 좀 포함을 시켜 주셔야 되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 봉일천의 역사의 그 숨결을 찾아내고 또 문화의 물길을 트겠다. 뭐 이런 의미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숨길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역사 속에서의 숨쉼 그리고 문화적인 길을 열어나가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지어낸 게 아마 2016년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숨길이라는 이름만으로도 또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처음에 왔을 때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공부가 지역의 자원을 조사하고 이거를 이제 드러내는 일들이었어서 와서 민영달 불망비도 받고 이러면서 이런 자원들을 발굴했으면 좋겠다.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그냥 이 얘기를 했고 만약에 주민들이 그러냐라고 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옆에 있는 그 김은민 선생 참 고맙고 존경하는 게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연대도 갔다 왔습니다. 연대에 가서 이런 자료를 찾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복사를 해 갖고 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누군가 마을 일을 할 때는 이런 어떤 열정을 가진 사람의 희생이 뒤따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마을 만들기, 마을 운동을 하다 보면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을 오해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놈이 저게 뭐 정치하려나? 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고요. 이건 뭐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건 대단히 훌륭한 일이고요. 이게 똑같이 근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다고 훌륭한 마을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유산들을 이 주민들이 얼마나 가치를 인정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민영달이라는 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충의가 있다라는 얘기를 뭐 아까 읍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송암농장 매우 훌륭한 데죠. 왜 훌륭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대원교회와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연세라는 이름이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하면은 연희 전문과 세브란스가 결합된 이름이 연세인데요. 바로 그 세브란스라는 것이 병원입니다. 이 병원을 만들 수 있는 토대, 오늘날 연세대학이 연세대 병원으로 또 전국적인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이 계기의 토대가 파주의 조리읍에서 시작됐다는 거, 이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긍심을 가지셨으면 하는 게 처음에 기획 단계에서 근대문화 자원을 발굴해서 뭔가 조리읍 주민들의 자부심을 먼저 세우자. 이 자부심을 가지고 좀 같이 움직이자. 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었던 뭐 그런 배경입니다. 배경이고 많은 자랑거리가 있죠. 여러분이 지금 뭐 확인을 하셨고 또 그동안 확인을 하셨던 것처럼. 근데 또 특히나
물론 조지훈 시인은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지훈 시인을 승무라는 시로 만나게 되겠죠. 그런데 이분이 사실은 이 봉일천 주막에서 하룻밤을 머물렀다 갔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어떤 흔적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이 양반이 하필이면 주막에서라고 시를 쓴 것도 아니고 봉일천 주막에서라고 시를 썼어요. 제목 자체를. 그런데 주막에서 하룻밤 묵으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시에서 임이라고 그리워했던 그분이 바로 아버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영달 선생의 충절과 조지훈 선생의 그런 효심과 우리 그 송암농장의 그런 어떤 김병학 선생의 그런 사회적인 봉사와 공헌, 그리고 우리가 국계에 대한 경례를 어떻게 했는가, 뭐 이것에 대한 출발지가 다 요 조그만 동네 조리읍이라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일제강점기에 지명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진짜 지명이 이런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현재 조리읍에서 쓰고 있는 한자로 보면 말 그대로 참 조리가 있다의 조리. 앞뒤에 아구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우리 선조들이 이러한 역사적 바탕들을 만들어낸 동네에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조상들이 하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더 드높일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가를 고민하니 정말로 앞뒤가 딱 맞는 그런 동네처럼 충절의 지역이 될 것이고 효심의 지역이 될 것이고 이 나 하나가 아니라 전체 공동체를 중시하는 뭐 이러한 그 표상으로서 조리읍이 뭐 우뚝 서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오늘 뵙는 제 마음이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 벅찬 게 그런 이유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모두가 자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봉일천 숨길을 최초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신 박사님이시고 원장님이셔서 애착을 느꼈어요. 여기에 대한 내가 애정을 갖고 있다라는 이런 느낌을 받는 짧은 특강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실 거죠? 예, 고맙습니다. 또 시정연구원의 김주석 박사님께는 이 공동체가 지금 마을 살리기 하면 공동체가 연결이 되고 도시 재생이 연결이 되고 그러잖아요. 이 자원을 활용한 마을 공동체의 마을 계획과 역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좀 전에 우리 김영국 박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굉장히 앞으로 조리읍이 자긍심을 갖는 그런 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덕에 저도 약간 자긍심 느낄 것 같아요. 일단 저도 1사단을 나왔습니다. 1사단 15연대 16중대를 나왔고요. 그리고 그 황태국밥이 어디서 황태가 나오죠? 대관령. 그걸 관할하고 있는 저 강릉 출신입니다. 네, 두 가지 접점을 갖고 있어요. 네. 그거에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보통 지역에 있는 자산을 그게 지역 주민들이 직접 발굴하고 그걸 정리해서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해서 마을 계획이라는 이런 걸 세웁니다. 이런 얘기들은 책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진짜 중요한 얘기는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아까도 여기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9가지 이런 자원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간접적으로 이렇게 응원하고 그러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앞으로 여러분들도 그걸 같이 해가야겠죠. 그래서 이 마을 계획이나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거를 어떤 그럴싸한 계획이나 사업으로 만드는 뭐 그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 활동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알리고 또 관계 있고 관심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초기에 모여있던 뭐 8분, 10분 이런 분들만의 그런 계획이 아니고 이 계획이 마을 전체의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나 또 다른 이 상인회라던가
그 이외에 지역에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계속 발굴해내면서 이 진행해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이 조리읍 온라인 주민총회, 여기서는 이번에 있는 계획을 무슨 승인하거나 결정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고, 이 모임 자체도 조금 더 지금 현재 있는 이 계획을 계속 수정하고, 일단은 먼저 실현할 수 있는 건 실현부터 해야겠죠. 그리고 그 실현한 상황을 계속 수정해 가면서 함께 참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그런 장이 바로 주민총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이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사업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론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지금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 더 공감되고 확산되면은 시장님이 뭐 지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시장님이라서 다행입니다만, 누가 되더라도 결국은 지역의 민의라는 게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의 계기로서 마을 계획이 기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참여를 갖게 되면은 좀 더 실현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짧아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이 신나는 마을 이야기라는 게 뭐 정해져 있지도 않고 또 내년에도 정해지지 않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계속 살아가는 이상 계속 업데이트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현재는 여기 있는 빨간 글씨 9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게 이제 여기 있는 게 실현이 되면 이제 지워지겠죠. 그래서 지워져서 9개 빼기 한 2개 정도 해서 13개 정도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아들으실 거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게 마을 공동체에서 마을 계획을 잡고 사업을 하는 게 사업은 중요하지 않다, 그죠? 주민들의 의지와 의욕만 있다면 이게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박사님 말씀이시죠? 의욕을 혼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가능한 주변 사람들이 그런 의욕을 가진 사람들을 발굴해내는. 그리고 뭐 그냥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거를 좀 꼭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얘기를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가 까먹어 버렸네요,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그동안 잘 해오셨으니까 여기까지 오셨겠지만요.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의견을 얘기하지 못하면 사실 그냥 겉보기에는 매우 좋은 공동체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의를 하다 보면 뭐 한 말씀 하세요 그러면 앞에서 다 좋은 말씀들 하셔서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이 일이 뭔가 잘못해서 뻐그러지고 나면 뒤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그때 결정하지 않았어.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렇게 뒷담화하게 됩니다. 공동체는 나랑 생각이 달라도 내 주장과는 달라도 여럿이 함께 가자고 하면 그 길을 같이 가줄 수 있어야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좋은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할 얘기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회의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앞에서 누가 얘기한 것과 내 의견이 같다. 적어도 이렇게 얘기해야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만 지켜진다면 공동체는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내가 지금 이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과 반하는 의사를 내도 되는 단체, 그러면 매우 건강한 단체가 될 것이고 또 뭐 발전하는 단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저를 위해서 그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제가 뭘 까먹었는지 말씀드리고 싶었는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역의 자원을 발굴해서 그걸 마을 계획으로 만든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만은 그건 책에 있는 얘기고요. 실제로는 지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기 집 주변과 자기한테 관심이 대부분 있어요. 그리고 관심이 있더라도 그걸 잘 표출을 안 하죠. 이 마을 계획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자원을 발굴해 나가는 그런 과정은 지역의 사람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기 있는 이런 계획과 또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마을 총회 모두 다
결론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칭찬해 주세요.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힘을 실어 주세요가 아니고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정리해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는 사람들, 혹시는 이거에 대해서 뭐 반대 의견도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함께 활동에 참여해 주세요라는 그런 기회로 삼고, 그래서 내년에는 여기서 설령 2개가 줄어들더라도 더 플러스가 돼서, 그러니까 9 빼기 2 하면 7이죠. 7에다가 6을 더하면 13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주민분들이 더 많은 자원들을 발굴해서 이 업데이트가 되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모님, 우리가 이 두 분 박사님한테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을 받아서 어떠세요, 박사님들? 부끄럽습니다. 우리 우선 그 두 분 박사님 말씀하신 내용에 정말 100% 공감합니다. 이게 제가 여기 앉아 있기 상당히 부끄러워가지고 저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사실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지금껏 한 70년 가까이 여기 살았는데 지금까지 그 역사의 그 숨길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지금 9가지가 나왔는데 9가지 중에 제대로 아는 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정말 무섭고, 이거를 이제 발굴은 우리 사실 마을 공동체 협의회장 김은민 그 회장님께서 상당히 일찍부터 이걸 준비를 하셨던 거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하던 시절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심층적으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공감을 하면서도 저도 실천에 옮기지 못한 게 지금까지 상당히 후회스럽긴 한데, 지금이라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조리읍 주민들이 모르고 있던 역사의 그 실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은 부분 좀 알고, 또 알고 나서 사실 이 주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부분 홍보가 되고, 그 부분들이 사실 그게 표본이 되기도 돼야 되겠지만은 그거를 계기로 해서 많은 그 우리 후손들이 이건 참 좋은 역사적 가치를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부분 우리가 교육적인 가치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물론 스스로 해야 되겠지만은 행정적으로도 많은 부분 그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좀 이동림 의장님이 아주 열정적으로 조리읍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지 말래도 하실 분이에요. 정말 뭔가 같이 협력을 해서 이번 게 우리가 못 찾은 부분, 또 우리가 하고자 했던 일에 좀 미흡했던 부분, 이런 걸 좀 많은 부분 해소시킬 수 있게끔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라고, 정말 저도 심 닿는 데까지, 비록 나이는 좀 먹었지만은 심 닿는 데까지 내 지역의 어떤 이런 역사적인 좋은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많은 부분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홍보에 많은 부분 좀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장준 고모님을 모신 이유가요. 모신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연세가 있어도 같이 어울리고 노는 정신 연령은, 그러니까 어울리는 정신 연령은 30대까지 소화가 되세요. 그래서 저희하고 같이 자리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정신적인 지주로 모시는 이 지역에서는 그런 분이라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예, 잘 모셨죠. 예, 딱 느낌이 나시죠. 예, 예, 고맙습니다. 멀리서 오셔서 두 분 박사님 멀리서 오셔서 이제 끝까지 안 계셔도 돼요. 저희는 또 시간도 계속 갈 거고 2시간 40분 걸리니까 갈 때 한번 시간 한번 계산해 보세요. 3시간 반 걸릴 겁니다. 가실 때. 그래서 조금 좀 일찍 출발하시고요. 자, 이제 또 공연 또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장구 공연 준비했는데요. 이분이 이력이 또 화려하세요. 이력 화려하신 분인데 이제 뒤늦게 연예계에 데뷔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리읍에서 연예인을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도 많이 하시고요. 또 요양원 전문적으로 봉사하시는 지만웅 능한 인사세요. 가까운 동네 사진은 공연 보도록 하고요.
박사님께서는 두 분 박사님께서는 이제 살짝 퇴장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어촌 마을 거기에 서서 마을의 평안함을 기원하는 진또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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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세 마리 솥대에 앉아 물불 바람을 막아주는 진또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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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진 비바람을 견디며 바다의 실수를 막아주고 말없이 마을을 지켜온 진또배기 진또배기 숭어와 풍년을 빌면서 1년 내내 기원하는 진또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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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띄워라 노를 저어라 파도가 노래한다 춤을 춘다 진또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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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세 마리 솥대에 앉아 물불 바람을 막아주는 진또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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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비바람을 견디며 바다의 실수를 막아주고 말없이 마을을 지켜온 진또배기 진또배기 숭악을 울려라 만선이다 신나게 춤을 추자 풍년이다 진또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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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방송을 서서 이제 정리할 시간 돼 가는데 읍장님 이제 이쪽으로 모실게요. 읍장님 이쪽으로 모시고요. 저 김은영 총무님도 이쪽으로 오세요. 의자로 앉으세요. 의자. 김은영 총무도 의자로 앉으세요. 자, 주민총회 온라인 주민총회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주민총회를 이제 모여서 회의 형식을 갖춰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서 주민 공동체 협의회에서 조리마을 공동체 협의회에서 설문조사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설문조사 진행한 내용이 앞에 여기 좀 잡아주실래요? 카메라. 예, 이게 다 설문지예요. 이게 보름간 받았던 설문지 내용을 다 준비를 다 했고요. 설문지를 이거 외에 또 더 있는 건 여기서는 이제 페이퍼로 된 설문지고요. 이 페이퍼 설문지 외에 QR 코드로 온라인 선물을 또 별도로 또 받았습니다. 그 온라인 설문지와 이렇게 페이퍼 오프라인 설문지 두 개가 이제 취합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설문지 질문에 대한 읍장님께서 좀 발표를 해주실래요? 어떤 걸 질문했는가 좀 아셔야 되니까. 그
일단은 이제 주문을 했으니까 제가 이제 어쨌든 발표를 하겠습니다. 내용이 어떤 건지. 1번, 지금 현재 조리읍 중 어느 지역에 거주하십니까? 이게 사는 데를 물어보는 거고요.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조리읍에는 근대문화 유산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3.1 만세 운동, 100년 역사의 봉일천 초교, 대원교회 말레이지아교, 공릉장터, 봉일천 주재소, 민영달, 불망비, 조지훈, 봉일천 주막, 송암농장 등 이들을 주제로 한 봉일천 근대문화마을 거리축제를 기획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좀 이제 무게가 있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찬성하신다면 근대문화마을 거리축제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원하십니까? 이것도 또 무게 있는 질문이죠. 그 다음 봉일천 근대문화마을 축제를 주민과 함께 기획하기 위해 조리읍 마을 공동체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 조리읍 마을 공동체 협의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이거는 이제 현 조직의 어떤 그 찬반을 묻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조리읍 마을 공동체 협의회에 시간과 기회가 된다면 같이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다음 조리읍 주민총회가 오는 11월 20일 금요일 15시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오늘 이제 플러스 알파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대 문화 마을 유산이 9개예요. 근데 9이라는 숫자는 좀 불완전하죠. 그죠? 그래서 10개가 됩니다. 10개. 그 마지막 10개가 뭐냐? 사실 오늘 이거 기획하실 때 그 퀴즈를 내 가지고 상품을 좀 주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또 맡은 바가 워낙 또 바빠 가지고 제가 못 했어요. 그 10번째 그 보물이 뭐냐?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10번째 보물? 그 10번째 보물은요. 그 조리읍 청사의 그 입구에 한 쌍이 있죠. 석호상입니다. 석호상. 그 석호상이 옛날에 조리읍에 근무했던 그 공무원들 그런 어떤 전설 구전으로 전해오는 어떤 얘기에 의하면 그 일본 사람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조리 면사무소에 있었던 석호상이 지금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일본 사람들이 석호상을 어떻게 거기다 갖다 놨을까? 그 이제 확인되지 않은 얘기죠. 전설이 왕릉에서 갖고 온 석호상이라고 그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구전으로 전해져 온 얘기가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증명을 좀 해보자. 그래서 삼릉에는 석호상이 없어진 게 없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문화재청에 한번 감정을 받든지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또 감정을 받아서 뭔가 밝혀지면 그게 아마도 10번째 보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주민총회 이 설문 조사한 내용을 데이터를 다 취합을 했습니다. 한참 걸렸죠. 며칠 걸려서 취합을 했는데 이 결과 발표하기 전에 중요한 순간이죠. 지기룽 우리 능한리 전 수리율예술단 단장님 모셔서 또 노래 공연 또 준비하신 거 계세요. 전문 연예인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즐기는 공연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2번 마이크 갈까요? 예.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3번째 공연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기룽 단장님께서는 연세가 올해 78이시죠? 예, 78이신데 우리 공동체에 관심도 많으시고 하레이 데이비슨 오토바이 타고 다니세요. 그것도 현역에서 대단하시죠? 예, 굉장하십니다. 원래 봉사도 많이 하셨고 지역에서는 최근에 봉사하신 거는 실버경찰대 봉사를 하셨죠.
자, 공연 가겠습니다. 외로운 가슴에 파란 낙엽이 스쳐갈 때 울고 싶도록 보고픈 당신 물결도 잠든 어느 날에 호숫가에서 맺은 사랑의 역사 흘러가니 슬픔만 쌓여있네. 낙엽 지는 내 마음 허전한 가슴에 파란 낙엽이 스쳐갈 때 죽고 싶도록 보고픈 당신 별들이 고운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맺은 사랑의 역사 흘러가니 슬픔만 쌓여가니 낙엽 지는 내 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능한이에 거주하시죠, 능한이. 예, 대단하세요. 예. 아, 우리 조리 화이팅.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결과 발표를 하겠습니다. 결과 발표는 제 옆에 자, 아리따운 김은영 우리 조리 다시 해봐. 어떻게 했다고? 한 번 더 해봐. 너 들어가. 들어가고 딴 사람으로 바꿔. 예, 우리 마을이니까 즐겁게 해야죠. 예, 즐겁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김은영 총무님께서 조사한 설문 내용 취합을 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돼요. 과연 이게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결정은 주민들이 하시는 거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히 받았습니다. 자, 마이크 들고 결과 발표해 주시죠. 조리읍 온라인 주민총회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설문조사 총 응답자는 1,108명으로 온라인은 265명, 현장 설문으로는 843명이 응답하셨습니다. 지역별로는 조리읍 관내 주민이 90.4%로 1,023명이 응답하셨고 타 지역은 9.6%로 84명이 응답하셨습니다. 떨지 말고.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조리읍 관내 주민 중 봉일천 주민이 제일 많았고 대원리, 오산리 순입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58.1%고 남성이 41.7%로 여성이 조금 높았습니다. 연령대는 6, 70대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4, 50대고 특이한 사항은 10대 이하도 8%나 응답하였습니다. 우리 조리읍에는 근대문화유산이 집중되어 있어 이를 주제로 봉일천 근대문화마을 거리축제를 기획하는 것에 대하여는 96.6%가 찬성하셨습니다. 거리축제를 찬성하는 주민이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관람 및 체험이 62.3%로 가장 많았고 봉사활동이 20.5%, 재능기부가 8.7%, 물품기부가 7.1%, 무응답이 1.4% 나왔습니다. 현 조리읍 마을 공동체 협의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찬성이 95.8%이고 반대 또는 무응답이 4.2%입니다. 끝으로 조리읍 마을 공동체 협의회에 참여하시겠다는 주민은 81.4%가 참여를 희망하셨습니다. 이상 조리읍 온라인 주민총회 설문조사 결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김은영 총무님께서 주민총회 온라인 주민총회 준비하면서 고생이 많으셨어요. 아까 리포트했던 우리 조리읍의 대한민국에 나온 전문 리포터 이보연 위원님도 고생을 하셨고 리포팅 너무 잘했어요. 마치 유머 1번지를 보는 것 같은 리포팅이었습니다. 근데 사진은 왜 찍으신 거예요? 이제 일어나서 하시죠. 예, 일어나세요. 예, 이제 서서 하겠습니다. 근데 위원님들 그 뒤에서 이게 동영상인데 왜 사진을 멈춰가서 사진을 왜 찍는 거예요? 그게 여기 다 나와서 너무 재미있었어요, 위원님들. 웃음을 주시 큰 웃음을 주신 조현철 위원님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조리읍 우리 온라인 주민총회는 우리 주민들의 잔치예요. 축제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게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예, 자 이제 이동님 읍장님께서 우리 읍장님께서 이 결과에 대한 취합을 다 이제 결과 발표를 들었습니다. 결과 정확하게 조사해서 읍장님께 다 보고 드렸고요. 주민들께도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발표에 대한 가결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읍장님 이쪽으로 오시죠. 들고 계세요. 들고 계세요. 나오네. 가결 선언을 할 건데요. 아까 우리 가수분이 부른 노래 제목이 뭐예요? 아니 제목을 몰라가지고 아시는 분 계셔요? 아니. 그래서 제가 노래를 들으면서 저 노래 이름이 뭐지? 누가 불렀던 노래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파란 낙엽. 그 배우가 부른 거예요? 맞네. 제가 웃기는 얘기 하나만 하고 가결 선포하겠습니다. 근무 중에 일이 하도 힘들어요. 그래서 민원도 엄청나게 많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총무과장한테 찾아갔어요. 총무과장이나 저나 담배를 좋아해요. 담배방에서 만났어요. 총무과장한테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과장님, 저 돌아가는 삼각지 노래 아셔요? 이제 내가 딱 그 말만 했어요. 그랬더니 3일날 있다가 총무과장님이 담배방에서 또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몰라. 안개 낀 장춘당 공원은 아나? 이런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나 딴 데로 좀 보내달라. 그랬더니 총무과장이 3일을 검토해 보더니 아직 오리무중이야.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분은 이제 퇴직하셨어요. 예. 그래서 아까 그 배우 노래 같기도 하고 그 노래를 듣다 보니까 이제 그게 생각나서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자, 선포를 하겠습니다. 조리읍 온라인 주민총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봉일천 근대문화 거리 축제를 추진하고 봉일천 근대문화마을 프로젝트 숨길 사업은 현재 조리읍 마을 공동체 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안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제가 아니 끝으로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한 달 정도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 역사문화 뭐 알려주는 거 좋지. 근데 역사문화를 어떻게 울고 먹어야 되냐. 여기 지금 송암농장 있죠. 이거는 그 쌀 브랜드, 송암농장 쌀.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고 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거리 축제를 안 하면 지금 여기 계신 조직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거리 축제를 정기적으로 계속 해야만이 이 조직이 계속 유지가 돼요. 이 조직이 유지가 돼야 기타 등등을 계속 뭐 아이디어도 나오고 서로 토론도 하고 이제 그렇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이영기 팀장님이 제 고민을 그래도 많이 해소해 줬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영기 팀장님 전화 끊으시고 빨리 와 일로. 빨리 와. 우리 이영기 팀장님한테 박수 한번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 발표하고 이제 가결을 했습니다. 이 공동체 지원 공모사업의 목적이 이 실행위원회, 이 실행위에서 목적이 해야 될 일이 이걸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듣고 주민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다 취합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대로 하는 그 과정에 대한 지원을 경기도에서 해주신 거였어요. 근데 여러 번 나눠서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했고 코로나 때문에 반납을 하려고 그랬어요. 이거 뭐 할 수도 없네. 그래서 반납하려고 그랬는데 읍자님께서 해보자. 이렇게 또 해보자. 그래서 또 여기저기 자문을 구해서 이런 방법으로 가십시오. 예, 이렇게 하신 분이 저 뒤에 오병철 멘토님 앞으로 잠깐 좀 오세요. 우리 경기도 마을자치 공동체 지원 공동체 센터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는데 거기에 멘토를 한 분씩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저희 조리읍의 멘토세요. 네, 마이크 켜주시고요. 이렇게 오세요. 저희 공동체 위원들은 이제 보신 분 대부분 다 보셨죠. 그래서 많은 또 교육도 해주시고 많이 저한테 도움을 주고 지난주는 여기 멘토님 계시는 곳에 저희가 방문해가지고 견학도 해봤어요. 거기 공동체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 자, 인사 다시 한번 드리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 한마디 해도 되나요? 네. 길게 하세요. 되게 올해 올 초 생각하면 이 코로나가 뭐 생길 거라고 예상을 아무도 못했잖아요. 너무 힘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마치 우리 동네에 행사를 하는 것 같은 되게 뿌듯함, 막 설레임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사람을 찾고 우리 마을을 돌아보고 또 의제도 정하고 분과도 나눠서 1년 동안 열심히 활동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결실로 하는 게 지금 이 시민총회거든요. 근데 그런 중간의 과정들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약했다 그럴까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훌륭하게 잘 하셨고요. 지금 하신 이 과정들이 내년에 이제 주민자치회로 가실 때 아마 그때 가면 아실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작년에 멋진 일을 해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는 이제 주민자치회 아마 시범이라는 단어도 이제 조만간에 사라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치의 바다에서 이제 다시 만나서 정말 자치하는 우리 서로 자치를 해서 만나는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조리읍을 마음에 잘 담고 저희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병철 회장님이세요. 안산 주민자치 회장님이시고 퍼즐이라는 공동체를 또 만들어서 연구하고 계시고 마을 일을 많이 하시고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배울 게 많다. 그래서 안산을 저희가 다녀왔죠. 20분 이렇게 모여서. 이제 그렇습니다. 이 도시재생 공동체, 우리도 그렇죠. 우리 조리읍 마을 공동체도 목적이 정관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활동으로 인해서 최종의 목적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이 공동체 사업의 목표는 그게 1번이겠죠.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여라. 삶의 질을 높이려면 뭐 해야 돼?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더 경제일 거고, 당연히 그럼 두 번째는 지역 경제 활성화가 맞지요. 우리 공동체, 조리읍 마을 공동체에서 해야 하실 일들입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되고, 그리고 경제 활성화, 지역 경제 활성화, 이거를 같이 가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리읍 온라인 주민총회 신나는 마을 이야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